네, 뉴욕시가 음식점 등 실내 활동을 위해서 이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합니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이 같은 제안을 시행하는데요. 또 이 항공여행이 팬데믹 기간 또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여름 휴가를 맞아 떠나는 여행객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중가주에서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총격 살해당한 가운데 이것은 다름 아닌 총격범이 대상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경찰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 뉴욕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지침과 관련된 아주 중대 발표가 있었죠. 네, 앞으로는 실내 활동을 할 때 있어서는 코로나19 접종 증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새 지침이 적용되는 곳은 일단 식당, 그리고 짐, 그러니까 체육관, 또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오락장소,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데, 네. 그리고 플레이, 노는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의 실내 공간들이고요. 네. 이런 실내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네. 뉴욕시의 새 보건 패스 프로그램 이름은 Key to NYC 패스인데요.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모두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회복에서 그런 회복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실내만 해당되는 거고 야외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 하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백신 접종 증명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실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만 하고요. 짐 같은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만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실내 활동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제출 의무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들어가죠? 오는 16일부터입니다. 16일.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네. 오늘이 3일이니까 13일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16일부터 뉴욕 시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곳의 실내 활동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되는데,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를 Key to NYC 패스라고 일컬으면서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뉴욕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적용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종이로 된 증명서 제출해도 되고요. 또 디지털 증명, 그걸 제시해도 됩니다.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그러니까 엑셀시어가 뉴욕주 표어인데 그 엑셀시어 패스 앱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의 주민들이 뉴욕시 놀러 갔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따로 뭐 발표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이곳 캘리포니아 주민이라고 한다면 캘리포니아주 앱 있잖아요. 네, 그 디지털 증명서 보여주면 될 듯 합니다. 종이 증명서도 있잖아요. 종이 증명서 가지고 다녀도 되겠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검사를 받아서 내가 음성이다라는 결과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뉴욕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 확인에 관한 옵션은 없다고 네, 했습니다. 이게 접종만 해야 되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백신 접종 증명토록 하는 곳에선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하거나 그게 아니면 코로나19 검사 받아서 음성 판정 받으면 괜찮게 하는 편인데 뉴욕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뉴욕시를 그러니까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 결과를 보여주는 건 옵션이 아니라는 설명이죠.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완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음성 결과가 옵션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신 접종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 지침이 16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행에 돌입하자마자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9월 다음 달 13일부터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좀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백신 맞을 사람들은 이제 맞고 네. 또 비즈니스들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단속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 9월 13일은 마침 뉴욕시의 그 초중 고등학교가 개학하는 날이고요. 또 이 주요 기업들도 재택근무해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날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뉴욕이 처음이죠? 네, 사실 그동안 보면 자발적으로는 많이 해왔습니다. 이곳 LA도 보면 식당들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곳에선 그렇죠, 백신 그렇죠. 접종 증명 어제 제출해야지 보도를 해드렸죠. 네,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정부에서 그걸 의무화한 건 미국에서 뉴욕시가 최초입니다. 단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일종의 백신 패스와 비슷한 조치라고 하고요. 네. 뉴욕시가 이렇게 고강도 규제에 나선 건 델타 변이 확산으로 3차 고비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더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한 사람당 $100 상금을 주는 걸 내걸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당 그렇지만 $100씩. 네, 근데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뉴욕 주민이 3분의 1 정도에 달하니까 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네. 좀 LA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 획기적인 게 추첨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백신 맞는 사람 각자마다 네. 무조건. $100씩 주는 네, 거잖아요. 네. 와우, 대단합니다. LA에서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여름 휴가 가려는 미국인들이 많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공항을 찾은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후에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지난 1일 일요일에 공항 보안 검색대를 거친 여행객은 모두 220만 명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여행객 숫자를 기록한 건데요. 그리고 지난달 7월 18일 보다 무려 11,000명 가까이 더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코로나 이전 시점 2019년 같은 시점보다는 17%가량 낮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이 여행객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다행인데 또 항공사가 이걸 감당을 못한다는 소식은 또 뭐예요? 네, 항공사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인력을 많이 감축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여행객 수가 늘어나다 갑자기 보니까 늘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대란 조짐을 보인다고 허허.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닌 게 이제 폭우, 그런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무더기 비행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그 본사인 저가항공사 스피릿 에어라인은 예정된 비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0편 항공편을 날씨와 운영상 애로에 들어서 무더기로 취소시켰습니다.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비행의 16%에 해당하는 500편이 결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지난달 초부터 따져보면 대부분 하루 평균 5천여 평 이상 비행기가 연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LA 국제공항도 이런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네, 지난 주말에 LA 국제공항 이용하는 상당수 승객들도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스피릿 에어라인 그 무더기 결항 사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LA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오질 못하고 그래서 많이 늦어졌다 하고요. 다만 이 같은 수요 회복은 이제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다른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센트럴 캘리포니아 중가주에서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총격 살해를 당했는데 이게 또 총격범이 대상을 착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일 수가 있다.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이게 프레즈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프레즈노 경찰이 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총격범이 의도했던 범행 대상이 아닌데 총격범이 착각해서 잘못 쐈다는 겁니다. 경찰은 무분별한 이번 폭력 사태가 가해자의 신원 실수로 잘못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는데요. 사건을 보면 이건 지난달 27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프레즈노 경찰은 밤 10시 45분쯤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주차된 차량 안에서 머리에 단 한 발 총상을 입은 예. 그 여성, 20대 여성, 25살 제클린 플로레스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후송시켰는데요. 플로레스는 사흘 뒤에 결국 숨지고 맙니다. 아이고, 네. 경찰은 근데 그 총에 맞을 당시 차량 뒷좌석에 이 플로레스의 6살 된 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총탄은 아이가 타고 있던 뒷창문까지 뚫고 날아들었는데 예. 다행히도 이 아이는 다치진 않았고요. 경찰은 관련 정보 알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용기 내서 꼭 제보해달라고 밝히면서 뭐 사진, 영상, 그 외 어떠한 디지털 증거 자료도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